자, 오늘 경매 물건은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호렬마을 7단지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물건은요, 무잉여라는 게 뭐냐면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요, 한 푼도 받지 못할 때가 무잉여예요. 무잉여가 가능성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만약에 무잉여가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는요, 그 채권자한테 아마 의향을 물어볼 거예요. 본인이 매수를 하든지, 본인 채권 받을 수 있는 금액 선에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경매를 취소시키겠다라고 할 겁니다. 자, 이 물건은 제가 볼 때는 취소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취소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채권자라고 하면 경매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왜 진행해도 되는지 그거 분석해 볼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무조건 도전해 봐도 되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슬픔은 바람에 실어보내고 오늘은 행복만 불러요. 둥기둥둥둥 장단이 울리면 내 맘 흥이 절로 나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예쁜 세상 우리 함께 노래해요. 아리랑 아리랑 신나는 날이랑 하늘도 들썩 바람도 춤춰요. 손뼉 치며 다 같이 불러요. 사랑 가득 신나는 아리랑. 사건 번호는요, 2025 타경 502,2218호 사건입니다. 보람동 호렬마을 7단지 물건이고요. 10층이라고 되어 있죠. 저번 물건이 좀 저층부였어요. 그게 한 7억 8천대 낙찰이 됐으니까 이번 물건은 이제 앞동이에요. 저번은 뒷동이었고, 앞동이면 뭐 저번 물건이나 이 물건이나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기 타입이고요.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이에요. 개인 채권자고요. 감정 가격은 9억 20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낙찰되지 않을 거예요. 워낙 금액이 세잖아요. 지금 감정 가격이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도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찰이 될 건데, 유찰되면 법원에서는요, 요 개인 채권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최저가가 6억 3,140만 원인데 본인이 받을 채권 금액에 미치지를 못해요. 1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1원이라도 못 받는다고 하면 무잉여가 됩니다. 무잉여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을 때가 무잉여거든요. 그럴 때 법원에서는 매수 신청 의향을 물어보고요, 이 채권자가 아무런 답이 없다든지 매수 의향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경매 물건은 취소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채권자라고 하면 저는 경매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매수 의향을 밝힐 거고요. 1원이라도 받는 금액 선에서 매수 의향을 밝히겠죠. 그리고 진행을 시킬 겁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진행된다면 이 물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게 얼마 정도 선이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건이 얼마 정도면 낙찰될 수 있을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채권이 다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22층 중에 10층 물건이고요. 아파트 사용 승인이 2019년 9월이었어요. 배기 타입이고, 호렬마을 7단지는요, 여울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학교를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이요, 2022년 8월 2일 날 전입신고를 하셨고, 확정일자는 22년 6월 10일이에요. 자, 확정일자는 빨리 받아도 큰 의미가 없다. 대학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대학 요건은 22년 8월 2일이에요. 전입은. 그리고 점유도 당연히 이날 했겠죠. 그렇다면 이분의 대학력은 22년 8월 3일 0시부터예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22년 8월 3일 0시부터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말소 기준 관리는 2019년 12월 23일이에요. 이분의 보증금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한 4억 정도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낙찰되고 한 4억 정도 전세를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25년 7월 14일이었거든요. 이분이 배당 요구를 25년 4월 21일 날 했습니다. 자, 임차인이 있을 때는 요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이 날짜 전에 배당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선순위라면 더욱 그렇지만은 이분은 후순위예요.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분이 배당 요구를 잘 했던 못했던 큰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이분이 돈을 받아야 명도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분 배당 요구를 제대로 했고 배당도 전부 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에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소유권 이전 2019년 12월 23일 날 했어요. 이때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4억 3,200만 원입니다. 자, 4억 3,200만 원에 대출 금액이 한 3억 6천 된 것 같아요. 요거의 120%가 4억 3,200만 원입니다. 자, 3억 6천만 원이 지금 대출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저당권, 개인 근저당권인데 7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경매 신청 채권자, 이분이 받을 청구 금액이 한 3,699만 7천
원입니다. 그럼 한 4천 정도 잡고요. 계산을 해볼게요. 3억 6천. 지금 현재 이자가 안 밀려 있다. 연체가 안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3억 6천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입자 3억 3천입니다. 그럼 6억 9천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여기 근저당 채권자 7천만 원 더하면 7억 6천이에요. 7억 6천 이상이 낙찰이 돼야만 요 개인 채권자가 일부라도 받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법원에서 이 채권자한테 매수 신청 의향을 물어본다면 한 7억 6천 뭐 좀 넘겠죠. 이 이상 금액에 매수 의향이 있냐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할 거라는 거예요. 7억 만약에 7억 7천 받아야 된다 그러면 7억 7천 이렇게 매수 의향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다 못 받겠죠. 요 금액이 4천만 원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내가 낙찰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높게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어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하면 얼마에 낙찰되든 간에 이 채권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또 신청을 하면 돼요. 다른 물건을 찾아서 하던 뭐 이 사람의 사업 소득이라든지 뭐 다른 뭐 통장을 압류를 한다든지 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취소시키지 않고 무조건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란 말이죠. 자, 얼마에 받아야만이 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8억 정도가 된다면 이분 개인 채권자가 전부 다 받아갈 수가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근데 전에 7억 8천 정도에 낙찰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좀 그때보다도 좀 분위기가 좀 더 좋아요. 그렇다면 8억 정도는 가능성 있어 보인다. 저는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모험을 걸어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된 사례. 자, 호리홀 7단지. 그때가 7층이었네요. 감정가는 그때 비슷했어요. 요건 뒷동이었고 현재 물건은 앞동이에요. 그때 당시에 낙찰된 금액 보니까 7억 8,430만 원이었고 이때는 관리비도 한 500만 원 정도가 밀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물건은 관리비도 미납이 안 돼 있어요.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명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때 당시에 공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비도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명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 물건은 명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또 조금 더 높게 써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위기도 이때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12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22년 7월 29일 이렇게 전입 임대차 기간이네요. 점유 기간. 그리고 8월 2일 날 전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8월 3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 피고란에 보니까 다른 거 쭉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 확인해야 된다겠죠? 25년 7월 14일, 25년 4월 21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배당 다 받아요. 호리홀마을 7단지 총 6개 동으로 되어 있죠? 548세대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9년 9월이었고요. 총 주차 대수를 보니까 2.35대 1. 여기가 이제 상가가 많다 보니까 주차 대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 옥션원에선가 이제 조사를 좀 했더라고요. 근데 관리비 미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 이렇게 보니까 여기 구조가 방이 4개 있는 구조. 옆에 보니까 뭐 북박이도 꽤 넓고요. 주방 옆으로도 공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수납 공간인지 뭐 빨래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이게요? 하여튼 꽤 넓고 팬트리 공간도 넓다. 그리고 아파트 앞에 현관 전실도 꽤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호리홀마을 7단지가 주상복합 형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조는 아주 잘 뽑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치고에서 이제 분석한 겁니다. 리치고에서는요 근저당권 및 강제경매 설정 모두 소멸 처리된대요. 돈을 받던 못 받던 소멸 처리된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는 저거는 안 나왔어요.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소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인력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요 권리가 모두 소멸된대요. 그리고 추가 인수금 없고요. 비교적 안전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대요. 임차인은. 그리고 낙찰자 추가 부담도 없다고 합니다. 감정가는 9억 200만 원이고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봤더니 최저가가 그냥 8억 3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매물. 전세 매물은 한 4억 3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 가능 입찰가 이렇게 되니까 7억 7,500 정도를 잡고 있네요. 그럼 이거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낙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제가 채권자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 무조건 신청할 것 같아요. 매수 신청 의향을 보일 것입니다. 왜냐면 1원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진행이 돼요. 이 정도 금액이면 1원 정도 뭐 이 정도 금액은 조금은 받겠죠. 그렇다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의향을 하면요 그 법원에서 얼마라고 알려줘요. 얼마 금액이 이제 1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매수 신청 의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매물을 보니까요 102타입이에요. 이렇게 쭉 있는데 저층부는 뭐 8억대가 있어요. 8억 3천, 8억 5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그나마도 좀 싼 것 같아요. 705동에 뭐 6층 이게 이 정도 금액. 요게
요게 가장 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다 저층이고 일반층, 중간층 정도가 되면 9억대더라고요. 보니까 9억 5천도 있고 이렇게 8층 같은 거 8억 9천도 있고 요게 그나마도 지금 거의 비슷하죠. 다른 건 뭐 9억 3천, 8억 5천짜리 5층이고 이거는 만약에 7억 8천 이상에서 8억 정도 사이에 받는다고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실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 매물하고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임차인이 있지만 뭐라도 사가지고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내부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도 아마 나갈 생각을 하겠지만은 다시 계약할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로 이거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임차인하고 재계약 여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명도를 하려면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같은 거는 다 정산하고 나갈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세 4억 2천 정도, 이렇게 한 4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는 1억에 1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거래되는 거 보니까 12층 뭐 8억 7천, 8억 3천도 있어요. 그러니까 8억 3천도 있고 8억 4천도 있고 그래요. 8억 3천 5백, 9억도 있네요. 뷰가 좀 나오는 것들은 그래도 9억에서 9억 5천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 뷰가 나오지 않는 것들은 그래도 8억 5천 정도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8억 5천에서 8억 7천 정도, 이 정도는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3년도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잖아요. 이때도 8억 3천에서 5천 정도는 거래가 됐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최고가로 거래됐던 건 이제 12억 9천 정도까지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나중에 이 정도는 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입찰해봐도 되겠죠. 요거 아니더라도 여기 10억대가 있잖아요. 요 정도는 가능해 보여요. 보니까. 자, 위치로 보면 호리월마을 7단지 물건입니다. 옆에가 여울초등학교고 보람고등학교 이렇게 있네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다 상권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세종시청이 있고 요 주변으로 또 이렇게 1층에 전부 다 또 상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은 맨 앞동 라인 쪽이고요. 전에 낙찰된 거는 요 뒷동 라인 쪽입니다. 여기가 BRT 라인이고 여기가 BRT 정류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BRT에서 가장 가까이, 교통도 편하죠, 상권도 편하죠, 학교도 괜찮아요. 바로 공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고등학교 있고 또 보람중학교, 그리고 금남중학교인가요, 대평중학교인가, 이렇게 가까이에 중학교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학군이나 학교 그리고 학원가들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권자는요, 소액 채권자예요. 소액 경매 채권자인데 순위가 가장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잉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잉여가 된다라고 한다면 경매가 취소가 되겠죠. 법원에서는 채권자한테 매수 신청 의향을 물어볼 거예요. 매수 신청할 수 있는 금액선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향을 물어볼 거고, 채권자는 생각을 좀 할 겁니다. 네, 만약에 채권자가 아무런 답이 없다 그러면 경매는 취소가 되고요. 채권자가 매수 의향을 밝히면 경매는 진행이 될 겁니다. 매수 의향을 밝히려면 한 7억 7천 정도 이상만 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낙찰 금액은 제가 볼 때 7억 8천 정도 이상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진행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전액 다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재산이라든지 뭐 통장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재산이 아예 없다면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겠죠. 계속적으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보람동 호리월마을 7단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물건 만약에 유찰돼 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꼭 입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으로 판단되는 물건이고요. 맨 앞동 라인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부동산에 가서 호불호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 동, 위치하고 향 이런 것들이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서 보람동 호리월마을 7단지 경매 물건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부탁드립니다.